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갈준이 들어간 한자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걸어가는데 발음은 다 준 발음을 하는데 준이 아닌 것들도 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 책이 있어요. 제가 이 한자를 좀 모아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책이 있는데 경인서당 책 혹시 있으시면 494쪽부터 제가 쭉 정리해서 497쪽까지 정리해서 상당히 많은 자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없으신 분은 영상만 봐도 아주 쉽게 10분 안에 글씨를 많이 외우실 수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하시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준걸준자, 두 번째 가파를 준, 높을 준, 준마준 이런 한자가 있고요. 깊게 할 준, 밝을 준, 마칠 준, 농부준 이런 자도 있고요. 뒷걸음질 칠 준, 태울 준, 주름 준, 고칠 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부추길산, 초산 이렇게 발음이 바뀌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자까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한자가 어떤 의미 있고 어떤 단어로 쓰는지 어떤 셈이 있는지도 한번 보죠. 첫 번째 갈준이라고 해서 혼자 쓰진 않지만 약간 한자를 좀 볼게요. 위에 있는 한자를 좀 파자했더니 진실로 윤자라는 발음을 하고 아래는 천천히 걸을 쇠라는 부수 중에 발 모양을 뜻하는 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천천히 걸어가다 해서 이 아래에 있는 한자를 좀 가다로 좀 보시고 위에는 진짜로 걸어가는 맏형같이 사람 발처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론은 사람이 이렇게 서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발음 역할과 뜻 걸어가다를 줄 건데요. 그러면 걸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람인을 집어듭니다.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멋져? 너무 멋지고 모델 워킹 같아. 정말 보기만 해도 걷는 것만 봐도 늠름해. 너무 잘나 보여. 이럴 때 쓰는 준자예요. 걷기만 해도 이래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걸어가는 모습이 남다른 모습이나 뛰어나 보일 때 우리가 준거리다, 준수하다, 준자인데 연예인이나 좀 모델들 같은 사람들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포스가 있긴 하죠.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정말 늘씬하고 예쁜 정말 5월에 그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미인대회 뽑는데 뽑힐 정도로 예쁜 친구가 있는데 걔랑 저랑 걸어가면 확실히 다릅니다. 걔는 모델 워킹처럼 걸어요. 저는 아줌마처럼 걷고 그래서 이거 걷는 것만도 다르구나.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상당히 좀 웃기게 좀 표시가 났던 기억이 나요.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많이 친하게 지낸답니다. 또 좀 후광 효과를 좀 보려고 농담이고요. 친한 친구인데 확실히 예뻐요. 예쁘고 걸은 거로 좀 남다르고 준걸 준수. 여러분 걷는 거 예쁘게 하셔서 준걸 준수 뛰어난 사람 되십시오. 자, 그 다음 볼게요. 가파를 좀 보시는데 흙을 써서 토지, 가파른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다. 산에 가실 때 좀 천천히 올라가야 끝까지 가서 빨리 가다 보면 지치잖아요. 전 등산할 때 뒷짐을 지면 그렇게 잘 걸어가져요. 그런데 좀 젊은 사람이 뒷짐 지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전 그래야 잘 올라가져요. 이게 그냥 씩씩씩 가는 게 아니라 뒷짐 지고 설근설근 가야 끝까지 정상을 가거든요. 그래서 가파른 언덕 그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그래서 준엄한 산을 뜻할 때 씁니다. 준엄 그러면 산세가 험할 때 가파른 언덕을 걸어가다 준자로 외우시고요. 자, 높을 준 산 써서 이제 산이 높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높은 고개 줄령이라든지 준엄하다든지 준엄하다든지 아까 앞에서 배웠던 흑토가 들어가는 거와 이 매산이 들어가는 건 같은 한자인데요. 좀 더 높다, 좀 험난하다 그러면 매산을 쓰고 언덕이나 육지 쪽에서 좀 웬만한 언격이 가파르면 흑토를 쓴다고 해요. 구분을 그렇게 짓진 않고. 자, 준마준입니다. 사람도 잘났듯이 말도 잘난 게 있어요. 말은 어떤 걸 제일 이쁨 받습니다. 어때야 말이 이쁨 받아요, 주인한테? 꿀 한 번 먹고 아주 씩씩하게 많이 달리는 말, 천리마 같은 말이죠. 그래서 준마, 아주 잘 달리는 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준마준, 말도 자기의 재량을 잘 해야 예쁨을 받죠. 그래서 준마할 때 쓰는 준. 자, 깊게 할 줄. 물이 깊습니다. 물속을 파서 깊게 하는데요. 이 깊게 할 준자 발음 괜찮지만 단어 중에 준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준설이라고 하면 깊게
물을 파서 배가 떨 수 있게끔 수심을 깊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물수를 다 집어넣고 설자 자체도 좀 높은 급수 치울 설자인데요. 다 치워서 물속을 파게 하는 깊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걸 해서 이제 뭐 암석 따위나 이런 거 바닥에 깊게 해서 배를 뜨게 하는 거죠. 자, 발굴준 너무 쉽죠? 나리로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준명 바다. 이름자에 준자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쓰는 임명자들이 좀 많아요.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마칠준인데요. 이거는 공사할 때 많이 쓰시는데 세웠다. 내가 다 일을 마쳤다. 세웠다. 건물 다 세웠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걸어서 이제 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 공사 끝내다. 준사, 사업 끝내다. 뭔가 끝내다. 세웠다. 뭔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농부준. 당연히 농부는 밭을 뭐 해야 돼요? 걸어가야죠. 포도밭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포도밭에 제가 오늘 글귀에서 봤는데 포도밭에 제일 좋은 걸음은 농부의 발걸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농부가 얼만큼 왔다 갔다 예쁘게 얘네들을 가꿨는지가 포도의 수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명언이지 않아요? 포도밭의 최고의 걸음은 농부의 걸음이다. 참 밭에 농부의 걸음이 이렇게 좋은 씨앗이 되고 영양분이 됩니다. 천천히 걸어가며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 전준, 농사를 장려하는 벼슬아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농림수산부 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뒷걸음질 칠춘. 이게 시험시험 갈짝이 걸어가다인데 걸어가다 한자에다가 다시 색받침을 해도 이거는 걸음을 뒤로 가는 겁니다. 산책을 가거나 운동 가면 뒤로 걷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뒤로 갈수록 우리가 쓰지 않는 근육을 써서 아주 좋다고 하죠. 근데 저도 해봤는데 쉽게 걸어지지가 않아요. 뒤로 거는 한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순이라고 하면 뒤로 조금씩 물러서다 우물쭈물 망설이는 모양이다. 보통 전쟁 같은 거 갔는데 내가 앞으로 전진해서 하자니 조금 불리해서 죽을 것 같으면 뒤로 이렇게 슬슬슬슬 뒷걸음 치다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뒷걸음 친다라는 한자도 있다는 거. 뒤로 간다. 태울쯤 불화 썼습니다. 가서 직접 뭔가 태우는데 준조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송나라 때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좀 태울 준자에 뭔가를 내가 많이 구워서 술을 드리고 이런 작업으로 좀 해석하시면 어떨까 싶고,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고 예시가 많지도 않아서 좀 어렵게 찾은 예시이긴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주름준자인데요. 준발음 여기서 주고 주름은 가죽 피자가 좋습니다. 피부가 천천히 주름의 탄력이 없어지다 주름지다. 나이 들면 생기는 게 주름이죠. 저도 주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노화는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준열, 피부가 얼어 터지다. 준추, 주름 추찰해서 피부의 주름인데요. 이렇게 피부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피부에 주름이 해지는 게 갈준이니까 피부가 같다. 탄력이 가면 뭐가 생겨요? 주름이 생긴다. 이렇게 좀 외우니까 편하더라고요. 피부 가면 주름 생깁니다. 자, 그 다음 고칠전인데요. 마음심 써서 마음을 천천히 바르게 고치다. 개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준발음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개준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개전인데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전 이러면 개준 아니고 개전, 꼭 알아두세요. 전 발음입니다. 자, 2개 남았는데요. 부추길사, 입으로 천천히 나쁜 일 하도록 부추깁니다. 처음부터 막 노골적으로 나쁜 의도를 갖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처음에 사탕발림처럼 좋게 하다가 부추기면서 나쁜 일을 시키는 거죠. 교사하다는 말에 남을 꿰거나 부추길 때 못된 짓 하게 하는 거고요. 시사라는 말은 미리 간접적으로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시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부추기는데요, 입으로 부추깁니다. 나쁜 사람이죠. 옆에서 자기가 하지 않고 하게끔 하는 거. 또 그걸 또 속은 사람은 나중에 그거 알게 되면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해요. 나쁜 짓이에요. 근데 교사하다 이런 거, 살인 교사죄, 자살 교사죄, 머문 교사죄 이렇게 많이 하죠. 자, 마지막 자입니다. 초사는
식초 초자예요. 그래서 항아리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은 술주가 아니고 항아리 모양이어서요. 항아리에 있는 술이 천천히 익어가면서 무슨 맛이 나요? 초맛이 나죠. 그래서 초산, 산화, 산미, 산소, 시다, 매울 심자와 초산사, 맵고 시다라는 말, 힘들고 고된 세상살이를 신맛. 그렇죠. 인생 쓰고 달고 시고 맵고 그렇습니다. 맨날 어떻게 달콤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표현할 때 신산이라고 하는데, 영조시대 때 금주령이 내렸을 때 술도 식초를 넘어서면 이제 술이 되는데, 금주령이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어서 잡혀오면 다들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식초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식초와 술 구분하십니까? 저희는 지금은 술을 만들어 먹지 않지만 옛날에는 또 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산, 식초, 항아리 한자가 들어갑니다. 오늘 당길원, 이해원이라고 여러분 읽으시는 한자, 똑같이 들어간 한자들이 좀 있어요. 이거 한번 모아서 공부해 볼까요? 자, 제가 412쪽에서 414쪽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경의서당 책 있으신 분 참고하시고요. 없으시면 영상 열심히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당길원, 이해원이라고도 합니다. 도울원, 미인원, 구슬원 이런 한자가 있고요. 물 흐를 원, 느릴 원, 따뜻할란, 따뜻할란 이렇게 날일 써도 되고 불화 써도 되는 한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단어 좀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해원 당길 원자인데 위에 있는 한자도 손톱조입니다. 그 다음 방패 한자지만 손수자로 보십니다. 왼좌나 오른 우에 썼던 손수로 보고요. 또자도 손의 변형자죠. 그러다 보니까 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한 손에 방패를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은 물건을 끌어당기려 한다 해서 방패를 잡고 있는 손이라고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끌어다닌다는데 원원을 두겠으면 이런 뜻이 있고요. 원거 원처를 좀 읽은 문제에 나오던데 한번 보십시오.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사는 걸 원거 원처라고 한다고 합니다. 당기다. 내가 이쪽에서 살고 이쪽에서 살고 해서 이의 원자는 곧 이런 뜻이에요. 곧 당기다라는 뜻이 더 맞죠. 그런데 이거를 당기다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손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에다 당기론 써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손으로 훅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다, 원조, 응원, 응원이 두 번이나 써있는데 그 다음 성원, 원근 이런 식으로 쓰는 한자죠. 여기에 구원이라는 표현 응원할 때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당겨서 좋아서 이렇게 좀 구원해지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미인 원자 보시는데 여자에다가 단기런입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한테 끌리지요. 사진이나 영상 볼 때 예쁜 여자가 좀 썸네일에 있으면 터치하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원, 재주가 있는 젊은 여자를 이렇게 예쁜 여자 원자 쓰고요. 이름에 원자 들어가는 사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구슬원자 보시면 앞에 구슬옥 수식어 원 써서 벼슬아치들의 망건지를 깨기 위해서 옥으로 만든 구슬골인데요. 원효라고 해서 이렇게 쌀이기 눈을 예쁘게 구슬 같은 눈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냥 참고하시고 임명자에도 많이 쓰는 한자예요.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몰수만 집어넣어서 물이 끌어다니는 원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을 때 원은 늘어진 모양이지만 물수를 줬더니 물이 막 있는 곳에 기운이 잃고 넘어지는 모양을 또 이렇게 쓴대요.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 발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단기론자 들어가면 원 발음하는 거 좀 보시고 마지막에 발음 바뀌는 거 보시는 거예요. 느릴 완자 보시면 실이 늘어졌습니다. 실을 끌어당겼더니 느슨해졌는데 옷 같은 거 입으면 이렇게 늘어지죠. 니트 옷이. 그래서 늘어지다 해서 반대말로 급할 급을 쓰면 완급이고요. 완화, 완행열차 할 때 느리느리 가는 기점 아시죠? 자, 따뜻할 한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날이를 하게 되면 햇볕 때문에 따뜻한 거에서 난류, 난대, 난방 이렇게 쓰는데요. 보통 인위적으로가 아닌 자연적으로 따뜻하면 날이를 쓰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따뜻하게 만들면 불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난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당긴다의 불화만 써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